뜰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우화연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바람 한 줄기, 발자국 하나, 그것뿐이었다. 목현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숨소리조차 없었다. 주변의 인물들이 그 등을 바라보았다. 학가장의 횃불이 흔들렸다. 그림자가 길게 뻗었다가 짧아졌다가 했다. 그러다 목현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천천히 땅을 짚었다. 손목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쪽 무릎이 들렸다. 이어서 다른 쪽, 허리가 펴지고 어깨가 올라왔다. 그리고 고개가 들렸다. 눈이 보였다. 자경이 그 눈을 보고 한 발 물러섰다. 의식적인 후퇴가 아니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냥 비어 있었다. 텅 빈 그릇에 불을 담아놓은 것 같은 눈이었다. 강호는 그 눈을 보고 조용히 손목을 풀었다. 하기태는 뒤로 두 걸음 물러나 거리를 벌렸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목현이 천천히 일어섰다. 목현의 몸에서 기운이 일었다. 그것은 기류라기보다 열기에 가까웠다.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처럼 발바닥부터 종아리, 허벅지, 허리, 등, 어깨 순서로 퍼져올랐다. 살갗이 달아올랐다. 핏줄이 돋아났다. 목을 타고 올라온 기운이 얼굴까지 번지자 피부색이 미묘하게 변했다. 구릿빛에서 검붉은 빛으로 금강불괴. 외공의 정점이었다. 몸 전체를 무쇠처럼 단련하여 창검도 튕겨내는 최상승 방어술. 완성된 금강불괴는 전신이 하나의 갑옷이 된다. 찌르면 검이 부러지고 베면 칼날이 튀어오른다. 그러나 지금 목현의 금강불괴는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뭔가가 달랐다. 기운이 고르지 않았다. 왼쪽 옆구리 부근에서 흐름이 끊겼다가 이어졌다. 명치 아래에서 출렁였다. 마치 갈라진 둑을 억지로 손으로 틀어막은 것처럼 균열을 힘으로만 덮고 있었다. 강우의 무영장이 이미 내부를 건드려 놓은 것이었다. 그런데도 목현은 출력을 높였다. 균열이 있는데 더 세게 압력을 넣었다.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이성이 개입하지 않는 출력이었다. 분노와 집착이 제어판을 대신했다. 기운의 밀도가 급격히 올라갔다. 그 순간 목현이 움직였다. 첫 발이 땅을 박찼다. 지면이 패였다. 두 번째 발이 지면을 차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찼다. 순간적으로 몸이 떠올랐고 착지도 없이 바로 자경을 향해 돌진했다. 주먹이 아니었다. 손 전체였다. 편 손바닥으로 공기를 가르며 내리꽂았다. 장법이었지만 섬세함이 없었다. 그냥 무거운 덩어리를 내리찍는 것이었다. 자경이 검을 세웠다. 충격이 왔다. 검날이 그대로 튕겼다. 손목이 꺾였다. 자경의 몸이 옆으로 날아가 학가장의 기둥을 등으로 받아쳤다. 기둥 한쪽이 쩍 소리를 냈다. 목현은 멈추지 않았다. 방향을 틀어 하기태를 향했다. 하기태가 소매를 뻗어 장력을 쏘았다. 목현의 금강불개가 그것을 밀어냈다. 장력이 튕겨나갔다. 하기태가 눈살을 찌푸렸다. 발을 비틀어 옆으로 빠졌지만 목현의 팔꿈치가 어깨를 스쳤다. 그것만으로도 하기태의 몸이 한 바퀴 돌았다. 무식했다. 그리고 빨랐다. 이전과 달랐다. 전투 감각이나 기술이 아니라 순수한 폭력이었다. 주변이 밀렸다. 모두가 거리를 벌리며 방어에 집중했다. 그러나 강우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강우가 앞으로 나섰다. 목현이 돌아보았다. 두 사람이 마주섰다. 거리는 5걸음. 목현이 먼저 들어왔다. 왼발이 지면을 밀며 상체를 낮췄다. 중심이 내려가면서 속도가 붙었다. 오른 주먹을 복부를 향해 직선으로 뻗었다. 강우가 상체를 왼쪽으로 틀었다. 주먹이 옆구리를 스쳤다. 강우가 그 찰나에 오른손을 폈다. 손이 목현의 옆구리에 닿았다. 아무 소리가 없었다. 타격음이 나지 않았다. 그냥 손바닥이 몸에 붙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 강우의 손에서 기운이 흘러들어갔다. 무영장! 그림자도 없는 장법, 보이지 않는 손이 내부를 때린다. 외부의 충격이 아니었다. 피부를 뚫고 들어가 내부의 기관을 진동시키는 것이었다. 단순한 타격이 아니라 진동의 축적이었다. 한 번 때릴 때마다 내부에 균열이 쌓였다. 목현이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았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이미 내부가 어느 정도 손상된 상태에서 느낌이 둔해진 것인지 아니면 느끼면서도 무시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목현이 팔꿈치를 꺾어 강우의 턱을 노렸다. 강우가 허리를 뒤로 젖혔다. 팔꿈치가 코앞을 지나갔다. 그 자세 그대로 강우가 다시 들어갔다. 이번에는 왼손이었다. 명치 아래 복부 정중앙. 기운이 들어갔다. 이번엔 목현의 몸이 반응했다. 한 박자 늦게 목현의 무릎이 살짝 꺾였다. 내부에서 뭔가가 흔들렸다. 금강불개의 기류가 흐트러졌다. 왼쪽 옆구리의 균열이 넓어졌다.
이전에 쌓였던 무영장의 데미지가 이 한 방과 합쳐졌다. 목현이 뒤로 반걸음 밀렸다. 강우가 세 번째 장력을 넣었다. 오른손, 같은 지점, 복부 정중앙. 이번에 소리가 났다. 둔탁하고 낮은 소리였다. 목현의 몸 안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목현의 입에서 숨이 새어나왔다. 무릎이 꺾였다. 금강불개의 기류가 급격히 흔들렸다. 몸 전체를 덮고 있던 기운이 불안정하게 출렁이다가 부분적으로 꺼졌다. 어깨, 오른쪽 팔, 복부. 목현은 쓰러지지 않으려 버텼다. 그러나 강우는 멈추지 않았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은 지점을 계속 집요하게 두드렸다. 타격음이 없는 장법이 반복될수록 목현의 기류는 더 크게 흔들렸다. 여섯 번째가 들어갔을 때 목현의 입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내부가 터진 것이었다. 강맹하던 목현의 금강불개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졌다. 그 순간이었다. 목현에게서 폐명사가 떨어졌다.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뜰 전체에 울렸다. 폐명사가 떨어진 것을 본 사람은 동시에 움직였다. 하기태가 먼저였다. 소매 안에서 손이 나왔다. 발이 지면을 미끄러졌다. 무게중심을 낮추며 폐명사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자경이 기둥에서 몸을 밀어냈다. 어깨가 아직 아팠다. 손목도 제대로 쥐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발은 움직였다. 폐명사를 향해 신형을 날렸다. 목현도 반응했다. 무릎이 꺾인 상태에서 한 손을 땅에 짚었다. 몸을 비틀어 폐명사 쪽으로 뻗었다. 세 사람의 손이 거의 같은 순간에 폐명사를 향했다. 자경이 먼저 닿았다. 손가락이 폐명사의 칼집을 감쌌다. 그 순간 하기태의 손이 자경의 손목을 잡았다. 뒤틀었다. 자경이 이를 악물었다. 검을 놓지 않았다. 하기태가 다른 손을 자경의 팔꿈치에 갖다 댔다. 장력을 짧게 밀었다. 자경의 팔이 꺾이며 몸이 옆으로 쏠렸다. 폐명사가 다시 손에서 벗어났다. 목현이 그 틈에 폐명사를 집었다. 그러나 이미 몸이 정상이 아니었다. 금강불개는 절반도 유지되지 않았다. 일어서려 했지만 복부가 당겼다. 무릎이 다시 꺾이려 했다. 강우가 하기태를 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목현의 손목을 잡고 틀었다. 강력한 내력이 들어간 그의 근나수는 실로 엄청났다. 목현이 쓰러지고 폐명사가 떨어졌다. 강우가 그것을 받았다. 뜰이 잠시 멈췄다. 자경이 하기태가, 목현이 강우를 보았다. 그러나 강우는 폐명사를 손에 쥔 채 아무도 보지 않았다. 손 안에서 칼집을 한번 쥐었다 폈다. 확인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그때였다. 북쪽 담장에서 인기척이 왔다. 소리가 아니었다. 공기의 밀도가 바뀌었다. 뜰의 기류가 한쪽으로 쏠렸다. 횃불이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기울었다. 유적이 담장 위에 서 있었다. 옷깃이 흔들렸다. 손에 검은 없었다. 그냥 서 있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뜰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다. 유적의 눈이 뜰을 훑었다. 자경, 하기태, 목현, 그리고 강우의 손에 들린 폐명사. 유적의 시선이 폐명사에서 멈췄다. 잠깐이었다. 아주 짧은 순간. 그리고 유적이 담장에서 내려왔다. 소리가 없었다. 그냥 거기 있다가 어느 순간 뜰 안에 있었다. 착지했다는 느낌조차 없었다. 유적이 강우를 향해 걸어왔다. 한눈 팔지 마라. 목소리가 왼쪽에서 났다. 유적이 멈췄다. 위천락이 담장 위에 있었다. 유적과 반대편 담장이었다. 언제 올라왔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아직 끝 안 났다. 유적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몸의 방향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어깨가 열렸다. 발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위천락이 담장에서 뛰어내렸다. 공중에서 장력이 나갔다. 손을 펴지 않았다. 주먹을 쥔 채로 주먹 끝에서 기운이 직선으로 뻗었다. 빠르고 좁고 단단한 기류였다. 유적이 옆으로 반걸음 이동했다. 기류가 유적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 뒤쪽 기둥을 뚫었다. 기둥이 소리 없이 갈라졌다. 위천락이 착지했다. 유적을 보았다. 유적도 위천락을 보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10걸음. 뜰 안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위천락이 멈추지 않고 다시 들어왔다. 위천락은 권법이었다. 주먹과 팔꿈치, 무릎, 기운을 살에 실어 직접 때렸다. 유적은 장법이었다. 손바닥을 펴고 손날을 세워 기류를 다뤘다. 막는 것과 흘리는 것, 흘리는 것과 밀어내는 것이 구분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싸움은 빠르지 않았다. 오히려 느렸다. 그러나 공기가 무거웠다. 한번 교환될 때마다 주변의 기류가 흔들렸다. 뜰에 먼지가 떠오르고 횃불이 흔들렸다. 위천락이 유적을 몰았다. 왼쪽으로, 뒤쪽으로.
뜰의 구석으로. 유적이 그것을 알면서도 막아내는 것이 우선이었다. 위천락이 한 박자를 쉬었다. 싸움 중에 잠깐 물러서는 것처럼 보였다. 발이 뒤로 갔다. 어깨가 내려갔다. 유적이 그것을 보았다. 거짓 후퇴였다.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무언가를 준비하는 동작이었다. 유적이 발을 고쳐 디디며 중심을 잡았다. 위천락의 오른발이 지면을 박찼다. 폭발적인 가속이었다. 거리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오른 주먹이 최대 출력으로 나왔다. 기운이 주먹 앞에서 원뿔 모양으로 압축되었다. 그것이 공기를 가르며 유적의 정면을 향했다. 유적이 두 손을 모아 장력으로 받아내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강한 기운이 들이닥쳤다. 유적이 느꼈다. 뒤였다. 등 쪽이었다. 소리가 없었다. 발소리도 기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런데 기운이 왔다. 아주 얇고 조용한 기운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극도로 위험한 장력이라는 것을 유적은 알았다. 강우였다. 이날의 시간이었다. 위천락의 주먹이 정면에서 오고 있었다. 뒤에서 무영장이 오고 있었다. 동시였다. 유적이 선택했다. 정면을 막았다. 두 손을 모아 위천락의 권력을 흘렸다. 받아낸 것이 아니었다. 옆으로 틀어 충격을 분산시켰다. 그러나 집중력이 갈렸다. 뒤를 의식한 순간 정면을 막는 힘이 줄었다. 위천락의 권력이 그 틈을 뚫었다. 유적의 두 손이 밀렸다. 팔이 접혔다. 권력이 가슴까지 들어왔다. 그리고 등에 손이 닿았다. 소리가 없었다. 강우의 손바닥이 유적의 등에 붙었다. 기운이 들어갔다. 안으로 갈비뼈를 지나 폐 쪽으로 진동이 번졌다. 유적이 두 충격을 동시에 받았다. 앞과 뒤. 몸이 한쪽으로 꺾였다. 발이 떨어졌다. 서 있었지만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른손이 무릎을 짚었다.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들어왔다. 거칠고 짧은 호흡이었다. 그것을 본 자경이 달려오려 했다. 그러나 하기태가 앞을 막았다. 뜰이 혼란했다. 모든 시선이 유적에게 쏠린 그 순간 목현이 움직였다. 손이 땅을 짚었다. 무릎이 올라왔다. 팔 힘으로 몸을 세웠다. 다리가 버티려 하지 않았다. 그래도 걸었다. 걸음이 아니라 끌었다. 발을 질질 끌며 담장 쪽으로 갔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하기태는 자경을 막고 있었고 위천락은 유적 앞에 서 있었으며 강우는 유적 옆에 있었다. 목현이 담장에 닿았다. 손을 올렸다. 담장 상단을 잡았다. 팔 하나로 몸을 끌어올렸다. 다리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올라갔다. 담장 위에 섰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치명상을 입고 폐명사와 비명것마저 잃어버린 그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목현은 힘겹게 담장 바깥으로 사라졌다. 위천락이 유적 앞에 서 있었다. 유적은 무릎에 손을 짚은 채 호흡을 고르고 있었다. 강우가 유적의 옆에서 물러섰다. 폐명사를 한 손에 쥐고 있었다. 위천락이 강우를 보았다. 강우가 위천락을 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다. 잠깐이었다. 위천락의 눈이 강우의 손에 들린 폐명사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강우가 입을 열었다. 이제 태백문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위천락은 강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하기태를 불렀다. 하기태, 이것 때문에 나를 이로 불러들인 것이냐? 하기태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강우가 입을 열었다. 태백문의 장문인 자리를 노리신 것 아닌가요? 어차피 그 자리가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위천락의 눈에 점점 힘이 들어갔다. 틀렸어. 그깟 자리는 내 안중에 없다. 그때 유적이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고는 고개를 서서히 들며 위천락에게 말했다. 사형, 어차피 늘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소. 돌아와서 맡아주시오. 태백문주. 그때였다. 유적의 가슴에서 칠흑 같은 칼날이 뚫고 나왔다. 뒤에서 강우가 폐명사를 검집에 넣으며 미소 짓고 있었다. 역시 성능 좋네요. 그 모습을 본 위천락이 폭발했다. 순간 전광석화와 같이 신형을 날렸다. 폭풍 같은 장력이 강우에게 쇄도했다. 내력을 한껏 담은 태백낙화장은 한 수 한 수가 모두 진심 어린 살수였다. 강우는 무영장으로 맞섰지만 점차 밀려났다. 상수를 잡은 위천락은 더욱 매섭게 몰아붙였다. 그러나 유적과의 대결에서 오금을 베인 상처가 벌어졌다. 살짝 삐끗한 순간을 강우가 놓칠 리 없었다. 찰나 같은 순간 흙빛이 번개처럼 번쩍였다. 강우는 귀신 같은 발검으로 위천락의 요고를 순식간에 베었다. 일반적인 평범한 검이었다면 위천락의 권기에 눌려 베어내지 못했을 테지만 폐명사는 달랐다.
검에서 뻗어나오는 얘기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할 만큼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강호는 어느새 담장 위에 올라서 있었다. 오호호, 당신과 난 여기서 붙으면 안 돼요. 자경은 모든 상황을 목도했다. 신형을 날렸지만 번번이 하기태에게 가로막혔다. 강호는 담장 위에 서서 자경과 유적, 위천락을 보았다. 표정이 없었다. 웃지도 미안해하지도 않았다. 그냥 보았다. 확인하는 것처럼, 기억해두는 것처럼. 그리고 내려갔다. 담장 바깥으로. 자경이 이를 악물었다. 순간 내력을 검으로 폭발시켜 하기태를 밀어붙였다. 하기태가 순간 수세로 전환하자 자경은 그 틈에 경공을 전개해 강우가 사라진 담장을 넘었다. 강우, 거기서! 마당에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기태가 천천히 유적 앞으로 다가왔다. 쓰러져 있는 유적을 향해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위천락이 신형을 날렸다. 태백 낙화장으로 매섭게 하기태를 몰아붙였다. 그의 두 손목에서 피가 계속 흘렀다. 태백 낙화장의 초식이 더해질수록 마치 붉은 꽃잎들이 흩날리는 것 같았다. 배명사에 베어진 그의 상처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의 손목에서 흘러나온 피가 시야를 가린 순간 하기태의 청학멸혼장이 틈을 파고들었다. 위천락은 겨드랑이와 어깨에 연속 2번의 장력에 강타당하고 3보 뒤로 밀린 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기태가 손을 거두어 들이며 말했다. 그냥 장문인 자리를 받아들이면 될 것을. 위천락이 피를 한 움큼 토해내고는 말했다. 모두 자네의 계략인가? 이재희 병법이지. 방금 그 자는 누구지? 야차단 양대 호법 중 한 명이다. 자네도 야차단인가? 그렇다. 하기태는 쓰러진 유적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오늘로 태백문은 문을 닫게 되니 안타깝게 됐네. 위천락이 힘겹게 몸을 세웠다. 사제는 건드리지 마라. 나와의 승부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하기태의 손이 올라갔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낭랑한 목소리가 흘러들었다. 상황 파악 다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위천락과 하기태는 기척조차 느끼지 못한 것에 놀라며 달빛이 무심하게 비추는 담장 위를 쳐다보았다.